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제 제 영상도 회원분들이 매일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 우한 폐렴 이슈가 불면서 지수가 조정이 나왔어요. 지수가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이 이제 있는 이슈죠. 타격이 있는 이슈인데, 이게 돌아서는 게 보면 의심 환자 수가 줄어든 흐름들이 2월 2일날 만들어졌어요. 2월 1일인가 2일인가부터 만들어졌는데, 이제 설날이 지나고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8% 폭락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증시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됐죠. 중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해서 공매도를 다 금지시키고, 또 이제 뭐 은행들이라든가 뭐 증권사들이라든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환매가 아니면 매도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불러다 놓고, 공산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수 방어를 했고, 또 공매도도 금지시켰고 하면서 지금 반등이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경기부양책을 또 추가로 뭐 270조라 그랬나? 뭐 이 수치는 이제 뭐 정확한 게 아닙니다.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입혀지는 부분들이 1월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4월, 5월 달이라 그러면, 이게 원래는 제가 기존에는 회원분들한테 1월에서 2월 초까지는 굉장히 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러면 장이 좋아 보이고, 3월 달에는 이제 뭐 상장 폐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진행되고 4, 5월 달은 좋을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좀 꼬였죠. 그래서 상방 하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양방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올해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대입을 해보면, 지금은 증시는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현재 가치를 보면 뭐 퍼가 12배니 어쩌니 하면서 막 얘기가 많은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올해 것만 반영할 거냐, 내년 것까지 반영할 거냐. 이제 미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수록 이제 버블 국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자, 2020년도에 이제 얼마를 벌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이익이. 지금 뭐 예상됐었던 거는 이제 120조에서 130조 기업이익이 요 정도가 예상이 됐었어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 때문에 이런 시장 가치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지수로 환산해 보면 2400에서 2600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추정치까지 놓고 보면 이게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돌발악재가 만들어졌으니까, 우한 폐렴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돌발악재가 만들어졌으니까 살짝 이런 부분들이 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한 2300에서 2400까지도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한다 그래도 지금은 10% 20%가 싸다는 거죠. 또 청산 가치를 놓고 본다 그래도 지금 PBR이 0.8배에서 0.9배 사이에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0.9배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BR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1배 미만이라는 건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뭐 적정가치 산출을 해보면, 자, 10% 20%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고 미래 가치고, 현재 가치는 사실 저는 무조건 이거 청산가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을 땡겨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반영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도에 이때는 이제 뭐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산업 사이클을 끌고 가면,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산업 사이클을 끌고 가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뭐 150조, 200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그 예상 이제 반도체 추정치를 보면, 2018년도에 이제 잡았던 게 삼성전자가 이때 한 40조 벌었으니까, 잡히는 게 2021년도에 이 40조를 못 벌 거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이 더 빨리 움직인다든가, 자, 수요가 더 땡겨지면은 충분히 이것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이게 반도체만이 아니고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업황들도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 150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면 2021년도 적정가치는 한 3000포인트까지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을 때는 밸류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은 주식 비중을 90% 이상 100% 90%에서 100%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3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 현금을 한 10% 정도 10%에서 이 넘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보고 어떤 이슈가 붙으면 이게 이슈가 보통 악재가 많이 붙는데 이제 악재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에 붙으면 요거는 이제 저평가를 확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내가 불안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세상을 끝낼 만한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이제 스스로 기준을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어떤 악재가 불거지고 뭐하고 했다 그래갖고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절대 지수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매매를 잘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월가에 다 몰려있는데 얘네들이 왜 지수 수익률들을 못 쫓아가겠어요. 가치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 놀이를 하니까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까 항상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오버 수익률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진짜 투자자들보다 항상 수익률이 처진단 말이에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레이 달리오라든가 레이 달리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운영사니까. 그러니까 헤지펀드들도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지션 대응 방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명확하단 말이에요. 자, 가치 투자를 하는 명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하고 자 올라가면 또 빠질까봐 불안해하고 항상 불안해만 해가지고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절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데 99%가 이쪽으로 가니까 항상 어때요? 뭐 해외 헤지펀드라든가 운영하는 운용사들보다도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90%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생기고 손실이 생기고 뭐하고 했을 때 거기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 안 하고 자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0.1%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0.01%, 뭐 0.1%, 0.01% 밖에 안 된다고. 트레이더들 중에 성공하는 확률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오지랖 떨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단기 매매를 하고 단타를 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론이라도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짚어볼 거고요. 내가 투자자라면 투자자들은요 시간만 투자할 수 있으면 100%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면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01%만 성공하고 0.1%만 성공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일반인들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 항상 실패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반복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의 금융인식이 올라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부동산 부자들이 많다 그러는 것처럼 부동산 부자가 많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됐는지를 옆에서 간접 경험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우매하고 멍청하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으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이란 말이에요. 자, 금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해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성이 없는 자산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산과 물가 상승률이 못 올라가는 자산, 못 따라가는 자산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 중에 최악이 화폐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부동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채권 정도 되는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별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뭐예요? 역시 주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수익률이 좋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많이 오버해서 자산을 지켜내고 키워낼 수 있는 자산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역사가 이미 증명해주고 수백 년 동안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그래프를 보면,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국은 다르대. 야, 다른 데는 다 됐어도 한국은 다르다는 거야. 되도 않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 198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다 보면 어때요? 이때 중간에 뭐 한 10년씩, 5년씩 박스권을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쉬는 구간들은 항상 있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요? 단기적인 관점에 매몰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자,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트레이딩에 대한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단타를 치겠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를 못하면서 이걸 하고 다니게 되겠다 그러니까, 자, 그림 공부만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 어떤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림을 통계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서 어떤 지점을 찾아서 반복하는 게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죠. 자,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는 거예요. 수익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서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성 게임이고 매매일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려오겠죠. 자, 그럼 장이 안 좋으면 손절이 나가고, 장이 좋으면 익절이 나가요. 그런데 익절이 나갈 때, 자,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자, 손절이 나갈 때 이걸 짧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익절은 6% 이상 하는데, 자, 손절은 3% 이하, 뭐 3% 이상으로 손절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지점을 찾아서, 어떤 이 포인트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이 계속 나가겠지만, 장이 좋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것도 계속 반복을 하면, 자, 통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씩 매매를 하고 1000만원씩 매매하고 1억씩 매매하다가, 자, 손실이 좀 생겨갖고 50만원을 50% 손실이 생겨서 50만원을 매매하고 500만원으로 매매하고 뭐 5천만원으로 매매해갖고는 이 통계를 짜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비 중에서 맞게 이제 낮춰서 운영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트레이딩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실이 계속 반복되고 뭐하고 하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장이라다가 계속 손절이 터치하고 나가는 구간에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한다. 그럼 사람들은, 자, 이익이 나는 구간에만 이제 요 매매를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 병곡이 생겼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병곡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장이 굉장히 좋은 날만 하루에 당일치 단타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이걸 잡아낼 가능성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거,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지점을 맞춰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몰빵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수익을 크게 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은 이제 매몰되죠. 그러면서 거꾸로, 자, 이런 파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럴 때는 오히려 계속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자금 규모를 키워요. 규모를 업시켜요. 그러다가 이 손실을 한번 만나면 어때요? 규모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다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장이 올라가고 좋은 장에 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경험들 계속 반복하면서 주식 투자 쉽다 뭐 이렇게 하다 요 경험이 없단 말이야. 이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요런 구간에 왔을 때 통계가 자꾸 틀리는 거야. 요때에 백분율을 이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태의 통계적인 자료만 갖고 있으니까 자 하락하고 요런 구간에 이제 통계적인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구간까지 여기에 통계가 만들어져서 이걸 가지고 반복적인 이제 뭐 매매를 해야 트레이더도 이길 수가 있는데 요런 게 없는 거지. 그냥 좋을 때만 통계를 작용하고 내려갈 때 이제 이 통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어긋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절이 안 나오고 계속 익절만 나가다가 익절 확률이 막 90% 되고 막 99%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익절 확률이 70%로 줄어들고 어쩔 때는 30% 줄어들 때까지도 만난단 말이야. 요런 거 만나가 있을 때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바뀌었네.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깡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잡아놓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그 통계적인 이점을 취해서 매매를 하는 게 트레이더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깡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고 장기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쌓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뭐 성장이라든가 이익이 다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에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거의 확률도 엄청 떠가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야,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다가 이 턴이 왔을 때 이걸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익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는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회사고 지금 싸고 가치를 믿게 되면 자, 움직였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망하지 않고 그냥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땐 이 수익률은 이게 매매를 해서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절대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인데 여기에서 특출나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수익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타짜라는 거죠. 자, 트레이딩이 투자가 아닌 이유는 기업의 성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자, 이 성장이 올라타자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이 기업에 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을 같이 나눠 먹자자는 거잖아요.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매 횟수가 짧아지고 단기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요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죠. 기업이 성장하는 게 의미 없이 수익을 쌓아가려는 건 뭐예요?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도박의 개념이 입혀져 있는 건데 도박 같은 경우도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요즘 뭐 플레이를 하고 뭐하고 하면 칩니다. 홀덤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플레이 게임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 심리적인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 게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존재해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지는 사람들의 돈을 상위 10%가 논아먹는 구조인 거예요. 도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잃으면 누군가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률이 높은 점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률이 높은 지점만 필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트레이딩 개념을 섞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회원분들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모아가서 이 수익을 장기 보유하는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이 수익을 모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매매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배제하고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같은 경우는 100명이 투자해도 100명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 물가라는 거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움직이는 구간이 만날 수 있는데 물가가 움직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움직이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주식 투자를 해서는 장기적으로 손해보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라는 건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화폐의 총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화폐가 아닌 다른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화폐가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화폐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질 수가 없는 거죠. 화폐 총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훈련이 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공은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이 좋으면 계속 만들어내갈 수 있죠. 또 어느 정도 센스가 있고 한 사람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뭔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장기 투자하고 같이 투자하는 걸 이기는 사람들은 이 트레이딩을 해서 장기 투자한 수익률을 같이 투자한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0.01%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속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쌓아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한 10% 정도는 되겠죠. 나머지 90%는 그런 이제 뭐 이게 엇나갔을 때 경험이 부족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는 거고 자 성공 확률은 10% 하는데 장기 투자라든가 요런 수익률들을 장기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0.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0.01%를 쫓아서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포기를 한다는 건 정말 멍청한 거고 또 자기에 대한 오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 0.0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자 수익의 폭이 작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박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 우리가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세상에 도박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인생 자체가 도박이지. 대학 간다고 모조리 뭐 있는 거 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원 다니고 뭐하고 부모 피 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대학 어정쩡한 데 나와갖고 취직도 못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망한 거잖아요. 뭐 그런 인생도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카드게임 뭐 우리가 아는 뭐 고수도 요런 것만 도박이 아니라 이 도박은 뭐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자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돈 빌려서 깨먹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딱 하면 내가 당장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박을 해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감정적이 되니까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같은 어떤 시스템을 가진 데는 함부로 운영을 하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근데 전부 다 주식 투자라 그러면 요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 공부하고 뭐 제로섬 게임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에서도 99%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10명 중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주식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이 기업들이 자 직원을 뽑고 나는 거기에 직원이고 여기서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도박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라이죠. 근데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이 성장의 모든 99%는 다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물론 이런 데다가 조금 도움을 주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맨날 태클만 걸지 사실 기업이 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사람들의 이제 뭐 빈부격차라든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되니까 민주주의가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성장률을 계속 깨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보면은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어때요? 그런 데들이 성장이 많이 나오고 뭐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규제도 작고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 목말라 있으니까 그 성장률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한테 돈 주고 먹여 살려주고 뭐 경제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기업에 돈을 집어넣는 거는 내가 기업주가 되는 거잖아.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근데 이걸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도박하고 있다고, 현대차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현대차가 사업을 하는 게,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 게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이건 정말 엄청나게 멍청하고 무식한 거지. 물론 나도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도박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전부 도박이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배울 때 난 도박을 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설명해주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려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 1살 때 5살 때부터 이런 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나이 들면 무조건 부자축에 있겠죠. 상위 1%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면, 먼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이게 아무리 사교육비 지출하고 뭐하고 막 해서 공부시키고 뭐하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과거에는 권력이 조금 달랐죠. 지금이랑 많이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권력이 돈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돈질하면 지지율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가질 수 있는 이 파급력이라는 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뭐 왕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기회가 막 균등하게 돌아서 있지 않아서 경쟁이 크지 않았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전을 보면 무슨 뭐 사대분이 뭐 왕족인 해갖고 얘네들이 다 헤쳐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 완전 노예로 부렸잖아요. 지금은 기업에서 직장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노예다 뭐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기회라는 부분들은 항상 열어주잖아요. 그때는 기회도 없었는데 과거에는 야 너 농사져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걔네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게 법이었으니까. 지금 북한처럼. 근데 지금은 기회 요인이 엄청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고 뭐 왜 다 포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돈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돈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래가 암울한 거야. 근데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년, 20년, 30년 후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욜론이 무슨 뭐 인생 포기자들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는 거죠. 자, 100%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0.01%만 이기는 길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0.01%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고 시작을 해서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0%가 모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 투자를 조장을 해서 경제에 이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 자금 유치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자, 그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자, 분배를 하게끔 해서 이런 걸 조장하는 시스템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이게 왜곡이 돼서 도박판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에 대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경영학 뭐 교수들도 경영학과 고수들도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경제학 뭐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자,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
경제에 꼬신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래.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경제를. 경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가르치고 있어. 자, 이런 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다 찌질이만 되는 거지. 자, 투자자의 마음가짐과 100% 이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가치 투자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몰빵을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무조건 몰빵을 해야 돼. 한 기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어. 뭐 2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을 보유할 수가 없어. 이게 법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전재산을 박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그러면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시장이 주식시장인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손실은 100%로 제한됩니다. 수익은 무한대예요. 1000% 수익도 나고 10,000% 수익도 가능하고 100,000% 수익도 가능해요. 자, 100배 수익도 가능하고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업이 1000배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자본금이 1억에서 1000억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 이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에 투자라는, 이게 이게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률로 나눌 수가 없죠.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자, 성장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렴한 자리가 계속 만들어져. 장기적으로. 계속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나오고 계속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싸게 샀는데 성장도 입혀주면 어떻게 돼요?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이 10배가 성장하고 100배가 성장하고 1000배가 성장하려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죠. 자, 오늘 딱 시작해갖고 내일 10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없잖아요. 오늘 딱 시작해서 1년 만에 100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어때요? 그런 시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복리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회사는 망해봐야 100% 손실이에요. 망해도.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면 10배 성장도 하고 100배 성장도 하고 1000배 성장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산에 대한 어떤 개념만 입혀서 시스템을 짜면 지는 게 불가능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만 투자할 수 있으면.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이 시간을 자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한정을 둬요. 경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나 만약에 세계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조정이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엄청나게 큰 악재를 맞으면. 그럼 어때요? 그 기간이 지나는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평균적인 통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들도 뭐냐면 이게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마무리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올라가는 게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요 구간까지가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이 사이클이 1년 만에 반복될 수도 있고 3년 만에 반복될 수도 있고 5년 만에 반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그 사이클이. 자, 이 사이클이 다 지난 다음에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구간의 통계를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구간이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 걸렸는데 자, 1년, 2년 동안의 통계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 통계적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1년 평균, 2년 평균에서 요걸 계산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 못하고 장기 투자 못하는 거고.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락 사이클 기간 동안 통계를 해서 얼마 벌었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이거의 평균, 이 전체적인 사이클의 평균을 취하면 어때요? 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어떻게 알아? 기업은 역사적으로 자 1000년, 2000년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
경제라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내가 그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경제라는 건 평균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평균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8% 성장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 100년, 뭐 200년, 뭐 1000년 이렇게 계산해봐도 이 8%의 평균 성장률이 나온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이게 20년인가 10년인가 10년은 이게 8%가 안 나온 적도 아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통계를 해보면 연평균 8%라는 이 통계적인 지표가 있다고요. 이걸 믿어야지. 500년 100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 인생 100년 동안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생각을 할 때 시간 투자를 하는데 1년 만에 야 평균 8% 수익률이라니까 야 8% 이상은 무조건 나겠지 뭐. 그런데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이 하락장에 예를 들어서 통계를 딱 산출했는데 요게 못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이 됩니다. 1년 평균에 이게 안 되네. 이건 다 사기꾼이었어. 이건 얘기가 달라. 요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6개월 동안 봤는데 야 내가 1년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8%였는데 수익률이 난 10% 이상은 하겠지 했는데 6개월 동안 마이너스 20%야. 내가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 20% 찍혀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에 만나서 마이너스 20%가 찍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년 지나도 다 먹겠다.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간 투자가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32원에서 이게 1980년도인가 언제가 32원에서 지금 6만원 7만원 하잖아요. 32원에서 6만원 7만원 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얼마가 올라온 거야 이게. 30원에서 3만원 하면 1000배잖아 1000배. 10만 프로 수익률이 나왔다. 이거 배당을 또 뺀 거예요. 배당까지 집어넣으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 이게. 차트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나온다고요. 자 보면 자,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 115원이 안 나오네 이게. 115원. 그러니까 이 1985년 이전에 이게 30원대일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왜 이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거 차트를 보면 30원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지금 이제 100원에서 6만원까지니까 이게 1985년도부터 보면 100원에서 6만원이니까 몇 배야? 한 600배 정도 되나? 100원. 한 600배 정도 되네요. 600배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배당이 있으니까 배당으로 계속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600배가 아니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미래에 놓고 보면 배당이라고 돈 돌려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자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까지 만약에 계속 더해서 사가지고 이걸 장기 보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익률이 얼마냐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세고 셌어요. 전체 기업 중에 한 뭐 70% 이상은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자식이 있는데 1살이야. 지금 뭐 5살이야. 근데 뭐 30년 50년을 뭐 30년 이제 사회에 나올 때 30살이 딱 됐을 때 뭐 100억 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투자를 시작해서 뭐 한 달에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복리적으로 저축을 해갖고 운영을 하면 30년 뒤에 40년 뒤에는 40살 먹고 뭐하고 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수익률만 쫓아다니니까 인간은 그렇게 멍청한 동물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10년을 보유한다고 가치 투자자가 아닌 거죠.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보유하는 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10년 동안 보유를 한다 그러면 버블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줄여놓고 가는 게 합리적이죠. 6개월 만에 어떤 테마를 타가지고 나는 이거 6개월 만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뭐 100%에서 뭐 300% 옮겨왔어. 근데 이거 가치 산출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내가 3,000원에 샀는데 가치 산출해보니까 대충 뭐 한 6,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바돼갖고 주가가 뭐 10,000원에 가 있고 15,000원에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 비중을 줄여가면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보다 많이 비싼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뭐 1년이든 5년이든 몇 개월이든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수익률이 얼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공부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시간만 투자한다고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데 이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하면서 자기 새끼한테는 뭔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는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박아 가면서 학원비고 뭐고 내는데 공부도 안 하면 이게 뭐 나중에 어차피 대학도 못 가고 뭐 답도 없는데 가봐야 뭐 대학을 못 갈 리는 없겠죠. 요즘 뭐 100% 다 갈 수 있으니까 대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헛돈 돈 쓰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좋아한다 그러고 뭐하고 하면 뭐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사람들한테 굳이 막 그렇게 하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10%나 20%나 되겠지. 그런 사람들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근데 자기는 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서 이제 자기 새끼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 공부를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보를 드리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난 이거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필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이걸 남한테 예를 들어 공부란 데이터 자료를 누군가 공부를 해서 이 데이터하고 자료를 주는 걸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 돈 주고 사서 보든가 아니면 스스로 보든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나가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자,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죠. 망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할 수도 있었어. 2008년도에 기아차가 망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차가 인수해갖고 잘 나가고 있지만 망했을지 어떻게 알아? 또 2011년인가 언제 SK 하이닉스가 망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때 당시에 망할 뻔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이게 현대에서 SK로 넘어간 거잖아. 현대 했을 때 이게 망했을지 어떻게 알아? 누가 사주는 사람 없었으면 망했을 거 아니야, 이때가. 업황도 안 주고 뭐하고 했을 테니까. 지금 뭐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보면 이거 뭐 매가 불발되고 뭐하고 해갖고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했으면 이게 아시아나가 망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들은 요것보다 아무래도 망하는 확률이 높겠죠. 자,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비중 관리 시스템. 야, 대기업은 안 망해. 우량주에다 투자하면 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해갖고 망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해갖고 망했다가 뭐 법정관리 뭐 들어가고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를.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하냐고,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CEO 리스크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랑 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리스크가 있는 CEO가 리스크가 없는 CEO보다 비중이 작죠.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훨씬 비중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확률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정한 금액으로 비중을 관리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신규 회원 가이드 뭐 게시판 영상 같은 거 이제 보면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률의 이점을 취하려고 그러면 야, 똑같이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을 놓고 투자를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40% 수익 중이고 뭐 50% 수익 중이고 요건 예를 들어 30% 손실 중이면 이건 계산이 딱 떨어지잖아. 플러스 22. 그럼 두 개니까 두 개를 나누게 하면 자 플러스 10. 이게 딱 되잖아. 이게 딱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0이고 이게 뭐 150이고 막 이렇게 되면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수익률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왜? 관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니까 관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중을
할당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이기기 쉽게 이렇게 관리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대3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 3의 비중이 들어가니까 상장 폐지가 돼요. 상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0% 손실인데 자 1을 갖고 있는 애가 200% 수익이 나. 그래도 어때요? 자 얘는 300% 손실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큼 손실이잖아요. 그쵸? 이 한 종목에서 200% 수익이 났는데 요건 마이너스 100%가 손실이 났는데 이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손실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관리하기가 편하게 하려면 1대1로 갖고 있으면 자 200% 수익이 나고 얘가 상장 폐지가 되어도 100% 수익이잖아요. 그쵸? 이런 확률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금액을 일정하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스템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원칙에서는. 자, 악재와 공포를 사고 호재와 욕심을 팔아라.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가치 투자가 뭐야, 가치 투자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때요? 악재가 있을 땐 쌀 거 아니야. 사람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다. 자, 호재가 있을 때 어때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싸겠죠, 상대적으로. 자, 비싼 거는 애제가라면 안 사고 싼 것만 사는 거야. 그래서 길게 투자하면 어때요? 당연히 요 비싼 거 사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성과가 좋겠죠. 이 확률이 높겠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 간단해요. 악재가 있는 거 사고 호재가 있는 거 팔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개념이 딱 입혀져 있으면 자 성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투자자의 마음가짐은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요. 역발상. 그리고 100%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건 가치 투자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리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은 비중으로 해서 통계적인 자료를 뽑아야죠.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뽑아봐야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이때 비중을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실어서 운영을 하든지 요런 통계적인 자료가 없는데 이제 시작하는 병아리들이 전부 이걸 한다 그러니까 병아리도 99%가 폐사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병아리 99%가 폐사해갖고 다 죽어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해도 돼 있지 않은데 요걸 하겠다는 거지. 당연히 이거 개념이해가 돼 있는 사람하고 붙어갖고 이건 제로성 게임인데 되냐고. 붙어갖고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투자는 왜 그게 병아리도 뭐든 다 되냐면 그냥 오래 투자하고 분산해갖고 오래 갖고 가면 질 수가 없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익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은 100% 한정되고. 그럼 비중 관리만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크게 나고 적게 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하는 거고. 자, 트레이딩과 투자. 자, 오늘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딩은 뭐예요? 0.01%만 성공하는 시장이에요. 자, 투자는 뭐예요? 주식 투자는. 자, 가치 투자는 100% 다 이길 수 있는 투자라고요. 그럼 나는 선택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반은. 나중에 내가 0.01%에 들어갈 수 있는 난 탤런트가 있어. 하면 비중을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겠죠. 여기에 대한 통계적인 빅데이터를 모은 동안에는 통계적인 빅데이터를 모아가고 내가 여기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완벽하게 돼서 내가 심리를 뭐라 그래야 돼? 심리적인 부분에 연동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건 하고 싶어도 연습만 해야죠. 그리고 어때요? 투자는 요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장기 규모도 커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통계를 딱 보니까 자, 사이클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통계가 잡힌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것도 해도 되죠. 이건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거 0.01%에 들어갈 수 있겠죠. 1000명, 10,000명 중에 1명은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처음 시작하는 병아리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갖고 투자자를 이길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100% 이긴다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죠. 자, 시간이 입혀지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가 입혀지기 때문에 100%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기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오래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려면. 그러니까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경험과 훈련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100%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거죠. 성공을 한다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투자는 100% 다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내가 자신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